오늘은 25년간 해외 범죄 예방을 완벽하게 실천해 오신 출입국 철벽수비 관리의 달인 허술 김 선생님과 30년간 피해자 가족 상담을 철저히 관리해 오신 위기 관리의 긴급 대응 달인 나 몰라 최 선생님, 이 두 분을 모시고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죠. 한국의 보이스피싱. 그 아주 교묘한 수법들, 그리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한 전화 사기를 넘어서 AI 같은 최신 기술까지 결합되고 있다니 그 현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제공해 주신 자료가 바로 최근까지의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또 그 변화를 잘 정리한 보고서인데요. 네네.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명확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특히 그냥 평범해 보이는 전화 한 통이 어떻게 이런 고도의 기술 범죄로 변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네, 그 메커니즘에 주목해 주시면 오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이 보이스피싱 자료 보니까 한국에서 공식적인 시작이 2006년 국세청 사칭 사건이었군요. 네, 맞아요. 세금 환급해 줄 테니 ATM으로 가세요. 이런 지금 보면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땐 그랬죠. 하지만 진짜 판도를 바꾼 건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의 등장이었어요. 아, 스마트폰. 네, 피해자를 굳이 그 ATM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손에 있는 모바일 뱅킹으로 순식간에 돈을 빼갈 수 있게 되니까 피해 규모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늘고 범죄 수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정말 그 변화가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이게 그냥 사기꾼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분업화된 국제 범죄 조직이라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죠. 콜센터는 기본이고 해외 번호를 1010 같은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개기 팀, 또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같은 거 유통하는 팀, 심지어 기술 지원 팀까지 있다니 이건 거의 기업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070 인터넷 전화를 일반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변작 중계기. 이게 사람들이 처음 받는 전화에 대한 경계심을 확 낮추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아, 번호가 익숙하니까 그냥 받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돈을 빼돌리는 방식, 자금 세탁 방식도 계속 진화해서요. 상품권 꽝이라고 하죠. 상품권 싸게 사서 현금화하는 거,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심지어 뒷금이라고 불리는 비공식 금 거래까지 동원됩니다. 어떻게든 추적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와,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사기 수법도 정말 다양해지는군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역시 기관 사칭형입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이런 곳을 사칭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딱 조장하는 거죠. 네,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그렇죠. 이때 핵심은 이거 비밀 수사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 하고 계속 강조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확 고립시키는 거예요. 위조된 공문서나 가짜 웹사이트 보여주는 건 기본이고요. 권위를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다음은 대출 빈자형인데요. 낮은 금리나 정부 지원 대출 해준다면서 접근하는데 주로 이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네네.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 앱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러면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요. 결국엔 신용 등급 올리려면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수수료 내야 한다 이런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절대 대출 전에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지인 사칭하는 수법도 빼놓을 수 없죠. 예전에 엄가 나 폰 액정 깨졌어, 이 번호로 연락 줘 이런 카톡이나 문자 많이들 받아 보였을 텐데. 네, 그건 이제 고전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엔 AI 기술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위험해졌다고요. 가족 목소리를 막 똑같이 따라하는 딥보이스로 전화해서 다급한 상황인 척하거나 심지어 딥페이크로 영상통화 화면까지 조작한다니 이건 진짜 분간하기 너무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AI가 목소리나 얼굴처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믿게 되는 요소를 직접 공격하니까 더 속기 쉬운 거죠. 정말 위협적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이제 스미싱 및 기술 결합형인데요. 스미싱. 네, 택배 조회 문자, 교통범식금 고지서, 모바일 청첩장 이런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URL 슬쩍 넣어서 클릭하게 만들거나
요즘엔 QR코드를 찍게 하는 큐싱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몰래 설치하는 거. 바로 그 악성 앱. 이게 진짜 현대 보이스피싱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 같아요. 자료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그 전화 가로채기 기능이었어요. 아, 네. 제가 만약 의심스러워서 112나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잖아요. 네. 근데 그 전화가 사기범한테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와, 기존의 예방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데요. 실제 통화는 사기범이랑 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 시도마저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 말고도 원격 제어로 스마트폰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고 연락처나 문자 메시지 같은 개인정보 다 빼가고 위치 추적하고 심지어 통화 내용 엿듣는 도청까지요. 피해자를 그냥 디지털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와, 진짜 무섭네요. 그럼 이런 악성 앱 감염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좀 짚어주시죠. 첫째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온 URL 주소는 일단 의심하고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좀 강화해 두는 것도 기본이고요. 둘째, 전화나 문자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럼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무서운 전화 가로채기 때문에 만약에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고 내가 확인을 좀 해와야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할까요? 이 점이 오늘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인이나 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그 통화를 했던 내 스마트폰으로 다시 걸어서 확인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악성 앱이 깔려 있다면 그 확인 전화마저 사기범에게 가로챌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다른 사람 전화기나 집에 유선 전화가 있다면 그걸로 꼭 다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다른 전화기로 확인하는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운 나쁘게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즉시 122에 신고하시고 동시에 거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요청하는 거, 이게 최우선입니다. 정말 시간이 생명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정말 단순 사기가 아니네요. 악성 앱이나 AI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심리, 판단력 자체를 마비시키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전화 가로채기는 의심스러운데 확인해봐야지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대응 방식마저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말 충격적이고요. 네. 하지만 이런 수법들을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통화하던 기기가 아니라 꼭 다른 전화기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 이것만은 꼭 기록해 주십시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AI가 목소리나 영상을 지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합성할 수 있게 될 미래에는 우리가 과연 뭘 근거로 상대방이 진짜 얘가 아는 그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죠. 어쩌면 전화나 영상통화 말고 관계의 진짜 여부를 확인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믿고 갈 수 있는 해외 취업이 있긴 한 건지.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 이런 생존의 문제를 시청자 각자 알아서 하라니까 막막하네요. 항상 애매한 마무리로 얘기로 끝나네요. 아쉽습니다. 여러분 정보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